네, 안녕하세요. 라이너입니다. 네, 오늘은 슬램덩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슬램덩크 리뷰는 올렸지만 슬램덩크에서 미리 다 하지 못한 얘기. 요거는 제가 그 플로우라고요. 그 음원 사이트 있죠. 거기에 라이너의 스토리 헌터라고 아주 재미난 이야기들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다뤘던 내용과 상당 부분 겹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디오 콘텐츠가 하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노우에 타케이코의 슬램덩크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저처럼 슬램덩크에 대한 어떤 뽕이 차올랐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베가본드를 오랜만에 찾아본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노우에 타케이코 작가의 많은 작품 중에서 물론 리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두 작품을 얘기하죠. 베가본드랑 슬램덩크인데 이노우에 타케이코는 어떤 사람인가 하고 생각해보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노우에 타케이코의 가장 큰 장점은 이야기꾼으로서의 재능,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능력, 캐릭터의 영혼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타고난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슬램덩크가 왜 명작이냐. 도대체 어떻게 이런 뛰어난 만화가 나올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런 정도의 스포츠 만화가 나오지 않는 것이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뭐 스포츠 만화라고 한다면 뭐 많은 작품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가 해피 같은 작품도 있을 수 있겠고 카츠, H2, 뭐 터치, 크로스 게임 같은 아다치 미츠루의 일련의 작품군들 대단히 뛰어난 작품들이 많죠. 네, 해피는 우라사와 나오키지만 아무튼 그런 일련의 작품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만화 하면은 떠오르는 캡틴 쯔바사. 네, 캡틴 쯔바사 또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많은 팬들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제 일본이 진짜 이거 우스갯소리이기도 하고 무서운 사실이기도 한데 사실 축구 얘기를 하는 축구 유튜버 분들 되게 많잖아요. 실제로 2002년 월드컵 멤버였던 분들이 유튜브 채널을 하시기도 하고 이런데 근데 그런 분들도 일본 축구를 평할 때 그 일본 축구의 문화라든지 혹은 일본 축구의 어떤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어떻게 일본 축구가 한국 축구보다 강해졌을까 막 이런 것들이 전 되게 관심사인데 근데 그런 거 보고 있다가 야 이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다. 바로 이분들이 스포츠만 하시다 보니까 이 캡틴 쯔바사의 존재를 모르는 거야. 캡틴 쯔바사의 존재를 모르다 보니까 이 일본이 왜 미드필드가 강한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캡틴 쯔바사를 보면서 이 자라났던 우리나라에서는 달려라 날개였나요? 아무튼 뭐 그렇게 됐는데 캡틴 쯔바사를 보면서 자라났던 그 축구 선수들이 모두가 다 미드필더 10번을 달고자 했고 그래서 미드필더 자원이 많아졌다라는 이런 어떤 문화적인 저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축구 산업이라든지 일본 사람들이 이제 공을 차는 방식, 이제 운동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데 특히 뭐 J리그 뛰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캡틴 쯔바사. 네, 요건 길어질 것 같아서 나중에 좀 제 의견을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피광통키 이런 것도 있었죠. 피광통키도 있었고 그 다음에 테니스의 왕자 뭐 이런 작품도 있죠. 뭐 하이큐 뭐 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나즈마 11까지 정말 많은 작품들이 스포츠 만화를 표방했고 스포츠 만화로서 얘기가 나왔죠. 우리나라에선 4번 타자 왕종훈이라고 알려져 있는 작품군이 있는가 하면 메이저라는 작품도 있죠. 그런 어떤 야구 만화 이런 것들도 재밌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뭐 저는 뭐 그런 거 되게 좋아해서 거의 다 봤어요. 근데 그런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래도 슬램덩크에 비할 수 있거나 슬램덩크랑 어깨를 나란히 한다거나 이런 작품들은 없거든요. 굳이 말하자면 아다치 미츠루는 이노우에 타케이코에 근접했다 혹은 어떤 면에서는 이노우에 타케이코보다도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직 아다치 미츠루만이 그런 어떤 전설적인 만화가로 불릴만한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아다치 미츠루가 만드는 스포츠 만화의 결과 이노우에 타케이코가 슬램덩크에서 보여준 결은 굉장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다치 미츠루의 어떤 그 특유의 감성과 캐릭터 표현은 굉장히 독특한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묶여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게 이제 그 이노우에 타케이코와는 좀 달라지는 부분이죠. 이노우에 타케이코의 작품을 보고 있자면 캐릭터가 정말로 살아 숨쉬어요. 그래서 우리가 슬램덩크를 보면 강백호, 서태웅, 정대만, 송태섭, 최치수 모두가 서사가 있잖아요. 모든 캐릭터가 굉장히 특별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진짜 이런 사람들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정대만의 서사 이런 거 보다 보면 왜 정대만이 인기 있는지를 알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돌아온 탕하의 서사는 재밌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그거를 잡아내고 재밌는 걸 써버리는 그런 작가로서의 실력이 이노우에 타케이코는 굉장히 탁월하다. 그 다음에 캐릭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저는 보다가 굉장히 놀랐거든요. 제가 인생에서 본 만화 중에서 가장 전율을 느끼는 그런 작품은 드래곤볼입니다. 정확히는 드래곤볼 인조인간이 나오는 부분에서 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전 세계 어떤 만화를 가지고 와도 전 그만한 충격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왜 드래곤볼, 저는 그런 음모론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도 해요. 토리야마 아키라가 쓴 게 아니다라는 그런 음모론. 제가 그냥 제 혼자만의 상상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까지 얘기하냐면 이건 어떻게 보면 찬양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도저히 사람이 그런 스토리를 갑자기 만들어냈을 거라고 믿을 수 없거든요. 아무튼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노우에 타케이코도 굉장히 뛰어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라이벌 학교들의 수준이 너무 뛰어나요. 다른 작품들이 슬램덩크에 닿지 못하는 이유는 라이벌 학교들이 시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서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시시하다는 게 뭐냐면 매력적이지가 않다고요. 그런 매력적인 악역들이 한두 번 등장하는데 그들이 매력을 계속 유지하지를 못해요. 근데 슬램덩크는 이 캐릭터들이 너무나도 매력적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카리스마를 유지하고 그 카리스마가 떨어지지 않아요. 정말 되게 놀라운 만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놀라운 스토리 진행 능력이고요.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아이실드 20일이었나요? 그 무라타 유스케의 작품이죠. 그 작품을 보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악역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매력적인 악역들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과장되어 있어서 그렇게 엄청난 매력을 느끼지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인공 팀의 매력이나 개성도 상대적으로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슬램덩크는 주인공 팀뿐만 아니라 일단 처음 만나는 강적, 능남고의 선수 구성을 보면은 거기에 있는 캐릭터들이 정말 어떤 면에서는 주인공 팀의 인기를 능가할 정도로 재밌어요. 그러니까 변덕규가 가지고 있는 이 서사, 변덕규가 가지고 있는 채취수에 대한 어떤 경쟁심, 그리고 단순히 키만 큰 선수로서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서사가 있잖아요. 키 크고 덩치만 좋고 체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농구를 그만두고 싶었는데, 그때 이제 유명호 감독과의 대화를 통해서 성장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채치수를 상대하기 위해서 변덕규가 어느 정도로 준비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기 때문에 매력적이죠. 윤대엽 같은 캐릭터는 뭐 작가는 뭐 잘못 만든 캐릭터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지만, 윤대엽의 인기와 그리고 윤대엽이 얼마나 강한 캐릭터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상하게 슬램덩크를 보면 윤대엽은 엄청 강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언제 어느 순간에 나와도 윤대엽은 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상을 주는 게 되게 쉽지 않다는 거죠. 슬램덩크가 다 끝난 지금에도 예를 들어서 북산고의 1학년들이 2학년이 되고 송태섭이 주장이 된 상태로 3학년이 된 윤대엽을 상대해야 된다. 만만치 않을 것 같은 거죠.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카리스마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상향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상향고등학교의 김수겸이나 성현준 같은 캐릭터, 그 캐릭터들 한 명 한 명의 개성과 성격과 그리고 각자의 어떤 플레이 스타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나눠서 설정한다는 면이 대단한 거죠. 센터, 이 지역의 주요 센터가 한 4명 정도 있는데, 채치수, 변덕규, 고민규, 성현준. 고민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능력이 뛰어나고 모두 개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민규조차도 개성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채치수가 상대하는 거의 대부분의 센터들이 다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적들입니다. 송태섭은 김수겸과 이정환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위력이 더 강해져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송태섭이 실질적인 능력으로 3학년인 김수겸, 이정환에 비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송태섭이 못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끔 스토리를 짠다는 거, 그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어떤 한 선수의 카리스마를 무너뜨리지 않고도 이야기를 전개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저는 보면 볼수록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슬램덩크는 상향고를 북산이 이기는 파란을 일으켰음에도 상향의 카리스마가 줄지 않고요. 능남을 끝내 꺾고 전국대회에 나갔는데도 능남이 여전히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만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것은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제가 굳건하게 하게 된 게 베가본드예요.
베가본드의 재미는 진짜 대단하잖아요. 보신 분들은 모두 제 말씀에 동의하실 겁니다. 호흡이 너무 길어서 못 보겠다는 분도 계신데 진짜 재밌거든요. 베가본드의 주인공은 미야모토 무사시입니다. 미야모토 무사시는 뭐 물론 오륜서라는 책이 있다. 저 그런 책 본 적도 없어요. 오륜서라는 책을 막 모두가 오륜서를 읽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오륜서를 좀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물론 배운 게 적고 들은 게 적어서 보고 들은 게 적어서 그런 거겠지만 어쨌든 오륜서라는 책이 있다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미야모토 무사시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는데 소설 미야모토 무사시 이런 것들은 되게 재밌죠. 근데 그런 작품들을 봤을 때 사실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캐릭터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과장된 인물이었을 수 있죠.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역사적인 인물 그리고 역사적으로 강했다라고 그가 강한 게 어떤 사실이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지점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허구의 캐릭터에 가까운데 소설의 영향을 다분히 받긴 했지만 이 캐릭터를 만들고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게 저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제가 전율을 느꼈던 것, 그러니까 이노우에는 정말 대단한 작가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은 그거죠. 보장원에서 다케조가 인슌과 싸우는 장면입니다. 인슌과 싸우는 장면인데 그 부분이 저는 아직도 머릿속에 영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화를 봤는데 머릿속에 영화가 그려져요. 뭐냐면 그날 다케조 무사시는 잠을 잤죠. 잠을 자느라 결투를 하기로 결정한 날이었는데 무사시는 산에서 잠을 잤어요. 이게 사실은 저는 그 잠을 자는 장면에서 야 진짜 참 이노우에 참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잠을 자는 다케조의 모습에서 자신의 두려움을 이겨냈다는 뜻이기도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러한 다케조의 어떻게 보면 무사태평해 보이는 이러한 태도가 결국은 갈류지마의 결투 갈류섬의 결투에서 무사시가 지각하게 되었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원래 이야기 갈류섬에서 사사키 코지로 그러니까 당대의 최고의 검객이라고 하는 사사키 코지로와 미야모토 무사시가 대결을 하기로 했는데 사사키 코지로가 계속 이제 도전을 했는데 미야모토 무사시가 거절을 했다. 하지만 결국 갈류의 섬에서 맞붙기로 했는데 미야모토 무사시가 그날 늦게 왔다는 거죠. 지각을 하고 배를 타고 이렇게 자면서 왔다. 뭐 별별 얘기가 다 있잖아요. 오츠라고 하는 자신의 애인의 무릎 베개를 하면서 왔다. 뭐 별별 얘기가 다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이제 무사시가 늦게 왔죠. 늦게 왔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는 이런 해석을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제일 좋아하는데 사사키 코지로가 이제 늦게 온 것에 대해서 화를 냈고 무사시는 사과를 했고 그리고 이제 결투가 시작이 되려고 하는데 사사키 코지로가 그 빨랫대라고 하는 정말 빨랫줄 사사키 코지로가 그 빨랫줄이라고 하는 긴 장검을 쓰잖아요. 그 츠바메가에시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필살기도 있는데 아무튼 그 칼을 뽑고 칼집을 바다에 버렸다는 거죠. 칼집을 바다에 딱 버렸는데 그걸 보고서 무사시가 너는 졌다. 너는 네가 만약에 나를 이길 생각이었으면 이길 사람이었으면 당연히 돌아가야 되는데 칼집에 칼을 놓고 돌아가야 되는데 칼집을 버린 걸 보니까 넌 이미 나에게 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코지로가 덤벼드는데 무사시가 칼이 없는 거죠. 자기 칼을 준비를 안 한 거죠. 그래서 노를 들어서 때려 죽였다. 이게 이제 갈류섬의 결투입니다. 물론 사사키 코지로가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인지는 굉장히 불명확합니다. 거의 뭐 사사키 코지로는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코지로와 무사시 이야기에서 무사시가 굉장히 한 수 일하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 또 어디서는 이제 그 노로 때려 죽인 게 아니라 노를 그 자리에서 깎아서 목검으로 만들어서 때렸다. 뭐 어쨌든 노로 때린 건 마찬가지잖아. 잠깐 기다려. 그래서 목검 깎고 있는 걸 코지로가 보고 있으면 저 같아도 화가 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싸움에 임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니까. 아무튼 얘기가 좀 샜는데요. 인슌하고 싸울 때도 무사시는 늦게 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나중에 갈류지마의 결투에 쓰게 될 그런 복선이었겠죠. 그래서 저는 이노우에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그래서 늦게 왔는데 이제 보좌원에서 보조인 이네이가 여기서 죽는다면은 네 유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무사시가 내 유해는 산에 그냥 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산이 자기를 키웠기 때문에. 그리고서 인슌과 이제 대결을 하는 거예요. 인슌이 창을 들고 겨누고 무사시가 목검을 들고 상대를 겨눕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정말 저는 너무 지금 봐도 신기한 게 모르겠어요. 제가 만화책으로 본 지 오래돼서 30페이지가 넘어간 것 같아요. 거의 1화, 2화를 그냥 통째로 두 사람이 노려만 봐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물론 중간에 과거 회상도 하고 뭐 서로 막 땀도 흘리고 뭐 들풀 뭐 풀벌레 날아가는 것들 나오고 서로가 서로를 가만히 노려보면서 여러 가지 마음속으로 대화를 나누는데 생각을 해봐요. 20몇 페이지 동안을 그냥 노려만 보는 거야. 움직이지도 않아요. 아무 움직임도 없이 그냥 수십 페이지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긴장돼요. 그게 저는 이노우에 타케이코의 대단한 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작가가 액션을 그리는데 액션을 배제해요. 결투를 하는데 액션을 배제한 채로 결투를 그리잖아요. 그게 저는 너무 대단하다. 진짜 어떻게 이 정도까지 만화를 그리고 연출을 할 수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요시오카 가문하고 싸울 때도 요시오카 가문이 멸문하게 되는 과정을 되게 설득력 있게 그려냈다고 생각이 들고 역시 액션 장면들에서 저는 설득력이 되게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거짓말 같은 이야기잖아요. 요시오카와 요시오카 70명을 혼자 싸워서 이겼다. 70대 1로 싸워서 이겼다. 70대 1.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판타지를 보는 사람들이 몰입할 수 있도록 설득하면 되는 건데 근데 이 만화는 그걸 해내고 있다는 점. 그런 부분들이 저는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할수록 열받죠. 얘기를 끝내달라고. 좀 아니 이제 코지로하고 무사시하고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좀 싸워야 될 것 같은데 이야기를 하다가 이노우에 타케이코는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이 되게 아쉽습니다. 이노우에 타케이코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 정말 못 쓰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저는 이노우에 타케이코 작가를 제가 만날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분이 영화를 하신다면은 제가 만나서 인터뷰할 기회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최근에 한 일본 영화 감독님 인터뷰 기회가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뭐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일본의 아주 유명한 애니메이션 감독님이 이제 컬처쇼크에 출연하는 걸로 얘기가 됐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뭐 불발되긴 했지만 그런 게 있다 보면은 사실 한 번쯤은 어떻게 내가 질문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근데 이노우에 타케이코 감독에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노우에 타케이코 작가가 생각하고 있는 미술가로서의 자신의 어떤 역량과 재능 그게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만큼이나 혹은 그것 이상으로 이노우에 타케이코는 이야기꾼으로서의 재능을 타고났다. 오히려 저는 그분이 이야기꾼, 연출가로서 대단히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미술 화가로서 그가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얼마나 일본의 미술계에서 큰 인정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사실 저는 뭐 영화라든지 혹은 뭐 이런 이야기 스토리텔링이나 대중문화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야기를 어느 정도는 할 줄 아는데 근데 미술이나 이런 것까지 제가 뭘 좀 안다고 아는 척하면 안 되거든요. 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미술적으로 이노우에 타케이코의 그림이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야기만큼은 정말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가 이야기를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노우에 타케이코의 주온 글씨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림을 이제 트레이싱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NBA 카드 트레이싱은 거의 확실하죠. 물론 저는 그게 NBA 장면만큼이나 그 장면을 능가할 정도의 역동적인 구도는 만들 수 없을 거라고 이노우에 타케이코가 생각하고 그거를 집어넣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트레이싱을 했다는 부분만큼은 이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인 것은 맞죠. 그리고 그게 사실 슬램덩크 팬들에게도 참 말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베가본드에서도 트레이싱으로 의심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그런 트레이싱 논란 이런 것들이 의혹 그리고 트레이싱 사실
이런 것들이 이노우에 타케이코 감독에게는 어떤 그림, 자신의 어떤 그림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그런 트리거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사람의 대중문화를 비평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 이노우에 타케이코에게는 아쉬움이 든다. 당신은 이야기꾼으로서 매우 훌륭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미술을 하시는 건 좋지만 베가본드 이야기를 좀 끝내주고 슬램덩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슬램덩크 재밌잖아요. 슬램덩크 일상물이라도 내줬으면 좋겠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냥 백호 군단이랑 백호가 모여서 뭐 쇼핑하러 가는 이야기라도 그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재밌을 것 같아요. 굳이 농구를 안 하더라도. 그 다음에 재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보여주고. 겨울 선발전만 그려주면 안 될까요? 겨울 경기 한다고 끝났잖아. 겨울 경기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각 학교에 어떤 친구들이 새로 들어올지, 그리고 겨울 선발전에서 상향은 3학년 다 남아있고 얘네들이 한 번 더 격돌하는 모습들, 그리고 지금까지 소개되지 않았던 전국대회 팀들, 이런 것들 전 좀 보고 싶은데 그런 걸 그려주진 않겠죠. 아무튼 그런 면에서 이노우에 타케이코는 참으로 탁월한 작가지만 미술 화가로서의 자기 자신에서 자신의 어떤 예술가로서의 이게 너무 커져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을 품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처럼 좋아하시겠지만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노우에 타케이코 작가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풀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리뷰가 너무 늦게 올라온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도 이제 리뷰를 많이 올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는, 혹은 라이브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그런 영상들, 그런 어떤 유튜버로서의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동안 기다리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